여러분, 혹시 샤워하고 나올 때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다리가 쑤시고 발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이유를 모르겠다 싶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딱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바닥을 한번 만져보세요.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만약 차갑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움이 바로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순환장애와 노년 낙상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넘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옵니다. 발끝이 차갑고 샤워 후 어지럽고 밤에 다리가 쑤시는 것. 이게 바로 그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순환의 관문이라고 부르는 5곳이 있다는 거 아세요?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곳만 제대로 관리하면 샤워 5분으로 순환이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따뜻한 물 30초, 부드러운 압박 5회, 위에서 아래로 10회.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샤워 때 딱 5분만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내일도 똑같은 어지럼증과 차가운 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관리하는 데는 5분이면 되지만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는 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병원비보다 싸고 약보다 빠르게 체감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단,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5분을 미루면 내일 여러분의 걸음이 미뤄집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손바닥 온도는 어떤가요?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잠깐만요.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곳의 관문 중에서 단 한 곳이라도 놓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명치 부분은 전체 순환의 마무리 열쇠입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만 정확한 순서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5분 투자하시면 평생 쓸 수 있는 습관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샤워를 마치고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시야가 하얘지면서 다리가 휘청거려 벽을 짚은 경험 있으시죠? 72세 박영수님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박영수님은 다리가 늘 차갑고 밤에는 화장실을 2번 이상 가느라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저녁에 동네를 잠깐 걷다 보면 종아리가 묵직해져서 금방 멈춰 서야 했죠. 병원에 가면 혈압이나 혈당은 큰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데 몸은 점점 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30분, 1시간짜리 루틴은 며칠을 못 갔습니다. 어느 날은 샤워 후 너무 어지러워서 욕실에서 미끄러질 뻔했고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넘어지면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걸요. 제가 진료실에서 박영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하루 순환 습관이었습니다. 물은 충분히 마시는지, 샤워 물 온도는 어떤지, 씻을 때 급하게 끝내는지, 특히 하체 쪽 관문을 손으로 관리해 본 적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나 허리는 주무르시는데 오금, 그러니까 무릎 뒤쪽이나 사타구니, 명치 같은 곳을 체계적으로 터치하는 경험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위들이 혈류와 림프가 지나가는 길목이고 샤워처럼 따뜻함이 전해지는 순간에 가장 쉽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극이나 고가의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물 30초로 온도 차를 줄이고 손바닥 열로 부드럽게 압박하고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흐름을 정리하는 것. 단지 순서와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씻고 나서 어지럼이 줄고 다리 냉감이 완화됐다고 말하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박영수님도 샤워는 원래 빨리 끝내는 거라는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첫날은 손바닥 데우기부터 시작해서 3분만 하셨고, 일주일 뒤에는 5분 루틴을 완성하셨습니다. 결과는 소박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발끝이 덜 차갑고 밤에 한 번 덜 깼다고 하셨어요. 가장 소중한 변화는 뭐였을까요? 넘어질까 불안한 마음이 줄어든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운동 루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반복입니다. 샤워는 누구나 하는 일상이고 그 시간에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순환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도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보행과 수면을 바꿀 가장 현실적인 기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순환을 돕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음식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건데 먹는 시간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밤에 다리 쑤심이 확 줄어듭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나올 비트 활용법까지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여러분, 샤워 루틴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순환을 돕는 음식을 제대로 알고 드시면 샤워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4가지 음식을 말씀드릴 텐데 각각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로 알려진 뿌리채소인데 체온 유지와 순환 체감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나 쇼가올 같은 성분은 말초연류 개선과 소화불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강도 높은 근거가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상에서 섭취하고 체감한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저녁 샤워 전에 생강 슬라이스를 뜨거운 물에 5분 우려서 마신 뒤 루틴을 하면 몸이 더 빨리 데워졌다는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얇게 썬 생강 4-5쪽을 200에서 250ml 뜨거운 물에 3분에서 5분 우려내세요. 꿀을 소량 넣으셔도 좋고요. 단,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연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신 초기시거나 담즙 정체나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된 상태라면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과량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고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나는 속이 약한 편인가요? 약을 먹고 있나요? 이 질문에 따라 농도와 빈도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2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저녁 부종이나 야간 쥐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칼륨 섭취 증가는 혈압 관리에 유익하다는 대규모 근거가 있고요. 과일 섭취는 수면의 질과도 관련성이 관찰됩니다. 저염식과 함께 오후 간식으로 바나나 1개를 추가했더니 샤워 후 발 붓기가 덜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간 크기 1개, 그러니까 100에서 120칼로리 정도를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절반으로 나누고 단백질, 예를 들어 요거트나 견과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장 기능 저하로 투석 중이시거나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으면 의료진과 섭취량을 상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소금 섭취는 어떤가요? 신장 수치는 안정적인가요? 이걸 체크하신 후에 도입하시면 됩니다. 3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 말이죠. 이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중 지질 개선과 염증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 감소, 심혈관 사건 위험도 일부 감소와 관련된 근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주 2회 생선 구이로 바꾸자 무거웠던 하체 피로감이 줄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체중이나 나트륨 조절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주 2회 100에서 150g 정도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됩니다. 간은 최소화하시고 레몬이나 허브,
후추로 간단히 맛을 내세요. 통조림은 저염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고용량 오메가3 보충제를 병용할 때 주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퓨린에 민감한 통풍 환자분들은 총 단백질이나 알코올 조절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붉은 고기 빈도를 생선으로 일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식단표에 반영해 보세요. 네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식이질산염이 풍부해서 산화질소 생성에 기여하고 말초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트 주스가 운동 전 말초 순환과 혈압에 긍정적 영향을 보인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큽니다. 가벼운 산책 전에 비트와 사과를 소량 섭취한 후 다리 묵직함이 덜했다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삶은 비트 50에서 70g을 사과나 견과와 샐러드로 드시면 됩니다. 주스는 100ml 내외로 하시고 당뇨가 있으시면 식사와 함께 드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장 결석, 그러니까 옥살레이트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금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트잎 같은 잎채소의 비타민 K 변동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액상당, 그러니까 주스보다 씹는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요? 혈당이나 포만감 관점에서 점검해 보세요. 자, 이 네 가지 음식을 기억하셨나요? 생강, 바나나, 등푸른 생선, 비트. 이 음식들을 일상에 추가하시면 샤워 루틴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샤워할 때 어떻게 5곳의 관문을 관리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5곳의 관문 중에서 첫 번째인 손바닥을 제대로 데우지 않으면 나머지 4곳을 아무리 해도 효과가 절반입니다. 손바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어떻게 데워야 하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전체 루틴 순서를 완벽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샤워할 때 5곳의 관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손바닥부터 시작해서 목덜미, 명치, 사타구니, 오금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은 열원이자 시동입니다. 손바닥의 마찰열은 미세 혈류를 깨우고 이후 부위 작업의 체감도를 높입니다. 피부 질환이나 손바닥 습진, 상처가 있으면 마찰 강도를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따뜻한 물로 손을 20초에서 30초 데우세요. 그 다음 양손바닥을 15초 비벼서 열감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쇄골 아래나 복부, 허벅지를 가볍게 10회 쓰다듬어 예열하시면 됩니다. 지금 손이 충분히 따뜻한가요? 차갑다면 먼저 손부터 데운 뒤 다음 단계로 가세요. 두 번째는 목덜미입니다. 목덜미는 경부교차로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자율신경 균형과 상체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고 어지럼, 체감 완화에 기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추 질환이 있거나 현운이 심한 날은 짧고 약하게 하세요. 갑상선 수술 부위는 피하시고요. 따뜻한 물로 뒷목을 20초 데우세요. 그 다음 양손으로 목덜미를 감싸서 5회 가볍게 짚으세요. 그리고 쇄골 방향으로 10회 쓸어내리시면 됩니다. 호흡이 편안한가요? 동작하는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세요. 세 번째는 명치입니다. 명치는 흉복부 림프와 호흡이 연결되는 중심입니다. 호흡 깊이와 복부 압력 조절의 중심이고요. 위에서 아래로 방향을 정리하면 전체 흐름이 차분해집니다. 위염이나 역류 증상이 악화된 상태라면 강한 압은 금지입니다. 복부 수술 후 회복기에는 의료진 지시를 우선하세요. 손바닥을 명치에 대고 3회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세요. 그 다음 명치에서 배꼽, 서해부 방향으로 10회 부드럽게 쓸어내리세요. 마지막에 다리까지 롤다운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쓸어내리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유지되나요? 역방향 문지름은 피하세요. 네 번째는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는 대퇴혈관과 림프 허브입니다. 하체에서 상체로 가는 관문이죠. 부드러운 방향성 터치가 핵심입니다. 탈장이나 림프 저렴, 피부염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의 후 시행하세요. 과도한 압박은 금지입니다.
손바닥을 사타구니에 평평히 대고 3초 가볍게 압박했다가 풀기를 5회 반복하세요. 그 다음 골반에서 무릎 방향으로 10회 쓸어 내리시면 됩니다. 양쪽 다 하세요. 누르는 느낌이 통증이 아닌 가벼운 압인가요? 불편하면 면적을 넓혀서 압을 분산하세요. 5번째는 오금입니다. 오금은 무릎 뒤쪽인데 림프와 정맥 관문입니다. 하체 정맥 귀환의 병목 구간 중 하나죠. 장시간 앉아 계신 후에 특히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그러니까 한쪽 다리에 급성 붓기나 통증, 열감이 의심되면 즉시 의료진 평가가 먼저입니다. 따뜻한 물로 30초 샤워하세요. 그 다음 양 엄지나 손날로 오금을 5초 압박했다가 놓기를 5회 반복하세요. 그리고 허벅지 뒤에서 종아리 방향으로 10회 부드럽게 쓸어 내리시면 됩니다. 압박할 때 통증이 날카롭게 튀지 않나요? 통증이 심하면 강도를 낮추고 중단하세요. 자, 이제 전체 루틴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총 5분입니다. 손 예열 30초, 목덜미 1분, 명치 1분, 사타구니 1분, 오금 1분, 다리 전체 쓸어내리기 30초. 이 순서를 지키시면 됩니다. 안전 신호도 기억하세요. 어지럼이 심하면 즉시 중단하시고 벽을 지지하세요. 앉은 자세로 안정을 취한 후 수분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루틴을 실천하시면 분명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드릴 한 가지 당부를 놓치시면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영상 예고까지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샤워 후 어지럽고 발끝이 차갑고 밤에 다리가 쑤시는 건 나이 탓이 아니라 순환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넘어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지럼증이 계속되고 낙상 위험이 커지고 회복에 수개월이 걸립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발끝이 따뜻해지고 밤에 덜 깨고 걸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의 결심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샤워라는 의미 있는 시간을 다르게 쓰면 됩니다. 손바닥의 열로 시작해서 목덜미, 명치, 사타구니, 오금으로 흐름을 정리하세요. 단 5분, 그러나 매일입니다. 음식은 생강, 바나나, 등푸른 생선, 비트처럼 순환을 돕는 선택으로 교체하시고 소금은 한 꼬집 줄여보세요. 넘어질까 두렵던 마음은 작은 반복이 쌓일수록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걸음의 자신감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 손바닥만이라도 30초 데워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내일은 목덜미를 추가하고 모레는 명치를 추가하세요. 일주일이면 전체 루틴이 완성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엇을 다룰까요? 샤워 후 5분 스트레칭으로 무릎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시는 분들 꼭 보셔야 합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강한 자극보다 부드럽고 규칙적인 방향이 더 오래 갑니다. 당신의 5분이 5년 뒤의 보행을 바꿉니다. 지금 욕실 문 앞에서 약속해 볼까요? 오늘 샤워에서 시작하고 내일도 같은 시간에 만나세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저녁 샤워에서 어느 부위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손바닥인가요? 목덜미인가요? 여러분의 첫 시작을 응원합니다.